저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인간의 어리석음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아 평생 재정적인 어려움에 허덕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앉아 제 특유의 솔직함으로 지능이 높다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엄청난 IQ를 가진 사람들이 초등학생도 적절한 훈육만 거치면 피할 수 있는 성격적 결함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실수를 멈출 의향이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은 뛰어난 재능을 쫓는 것이 아니라 뻔한 실수를 피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왜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판단 체계 자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벌이가 수학, 그래프, 미래 예측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은 실제로는 기지를 시험하는 것이자 우리가 동굴에 살던 시절부터 지니고 있던 생물학적 편향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누르도록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힘을 아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시장이나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천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엄청나게 똑똑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꾸준히 어리석지 않은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 버크셔 해서웨이는 남들이 다음 대박을 쫓다가 파멸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림으로써 거대한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질투, 그 죄악은 저지르는 순간에도 썩 좋은 기분이 들지 않지만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도 그것을 모방하려는 비이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이미 90%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국적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단순한 심리적 부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실이 충분히 불쾌할 때 인간의 마음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저는 코닥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코닥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사업 모델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투자나 나쁜 습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일에 희망을 걸고 버티는 이유는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합리성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말이죠. 이러한 혼돈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저는 정신 모델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단편적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들이 인과관계라는 이론적 틀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없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도구 상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망치 하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모처럼 보일 것입니다. 심리학, 경제학, 물리학, 생물학 등 주요 학문의 핵심 개념을 배우고 그것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결합할 때 비로소 여러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롤라팔루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모델 중 하나는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의 힘을 생각해야 할 때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전문가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재무 상담사는 고객의 성공보다는 자신에게 수수료를 안겨주는 평범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보다 나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적극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해 미망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보수를 받는지 살펴보십시오. 보상 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도구는 바로 투자입니다. 야코비 같은 수학자들은 투자하라, 언제나 투자하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묻기 전에 먼저 무엇이 당신을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는지 자문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까요?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는 것, 사치품을 사기 위해 빚을 지는 것, 조급해하는 것, 이웃을 부러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파악했다면 그것들을 철저히 피하십시오. 성공을 쫓는 것보다 재앙을 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매일 재정적 파멸을 피한다면 결국에는 거의 우연히 큰 부를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머무르는 규율이 바로 전문가와 투기꾼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는 투자를 가능, 불가능, 너무 어려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너무 어려움에 속합니다. 저희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10년 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인 겸손은 약점이 아니라 파멸을 막는 방패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사라져버린 듯한 미덕, 인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큰 부는 사고 파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만들어집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와 같지만 그 첫 번째 원칙은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시간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가장 현명한 행동은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좋은 사업체를 발견했다면 편안히 앉아서 시간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과잉 행동은 수익성의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증거 편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리 동물처럼 행동하며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친구들이 암호화폐나 유행하는 투자로 부자가 되면 뇌는 경고 신호를 보내 무리에 합류하라고 부추깁니다. 바로 그때가 재산의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군중과 거리를 두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남들이 사는 것을 남들이 살 때 함께 산다면 결국 평범한 수익이나 고통스러운 손실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 독립성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자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대부분의 재정적 실수는 계산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항상 상대방의 주장을 상대방보다 더 잘 반박할 수 없다면 의견을 낼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도취되어 필사적으로 확증을 구하며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광기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자신의 초기 투자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막대한 재산을 잃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고자 한다면 매년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이디어를 재검토하는 능력은 가장 가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질투는 7대 죄악 중 가장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조금의 즐거움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식은 맛있는 식사를 선사하고 음욕은 순간의 열정을 주지만 질투는 위궤양과 흐릿한 판단력만 남깁니다. 투자 세계에서 질투는 이웃이 투기 거품으로 더 빨리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건전한 전략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남이 가진 것에 휘둘리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행복과 재정적 성공의 열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소박한 삶을 살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불안 없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정신적 가용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우리 뇌가 기억하기 쉽거나 최근 뉴스에서 접한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행기 추락 사고는 두려워하지만 나쁜 식습관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후자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데도 말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헤드라인에 과잉 반응하면서 장기적인 펀더멘털 추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소음을 차단하고 진정으로 상황을 움직이는 요소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장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두렵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투자자의 역할은 마치 멀리서 체스 게임을 관찰하는 방관자처럼 침착함을 유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이나 첫 직장에서 배운 단일 모델 시스템에 따라 행동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모든 문제를 금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심리학자들은 심리 치료로, 엔지니어들은 구조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학문 분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시스템입니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미시경제학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 자원 경쟁의 생물학적 측면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 지혜라고 부릅니다. 모든 학문 분야의 핵심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360도 전방위적인 시각을 갖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 없이는 마치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발차기 시합에 참가한 것처럼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은 제 친구 벤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것으로 제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해 왔습니다. 10톤 트럭이 건널 것을 예상하고 정확히 10톤만 견딜 수 있는 다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톤을 견딜 수 있도록 짓는 것이죠. 재정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입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살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때만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난관을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던져주곤 합니다. 성공이 단 하나의 변수에만 달려 있다면 당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안전망 없이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결과가 여전히 만족스러운 상황을 추구합니다. 생존이야말로 부의 축적의 기초입니다. 인간의 또 다른 흥미로운 결점은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보다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운전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터무니없는 성장 전망과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건설적인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되 다른 사람들의 낙관주의가 무너질 때 생겨나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이는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특히 차용 자금과 결합될 경우 파산의 전조입니다. 레버리지, 즉 부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파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술, 여자, 그리고 레버리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더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은 마치 운전대에 못을 박아 심장을 겨냥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매끄러우면 빠르게 달릴 수 있겠지만 작은 요철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항상 남들이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현금을 보유해 왔습니다. 덕분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남들이 팔아야 할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 자유는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외부의 압력 없이 완벽한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상호성은 매우 강력한 심리적 힘으로 선과 악 모두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호의를 되갚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적 결속에는 훌륭하지만 독립적인 판단력에는 치명적입니다. 영업사원이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순수한 호의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평범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호의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초기에 차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객관성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작은 양보를 통해 타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당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전문화는 돈을 버는데 필수적이지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합리적인 사고를 저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시야가 좁아집니다. 저는 항상 여러 분야에 능통하며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박식가들을 동경해 왔습니다. 한 분야에만 갇히면 세상이 변할 때 금방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끊임없는 학습만이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책을 읽으며 보냅니다. 저를 보면 마치 걸어 다니는 책처럼 보일 겁니다. 항상 책을 읽지 않는 현명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식은 복리처럼 쌓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잃어버리는 끝없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문가처럼 보이거나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에게 복종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은행가가 멋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사회 전체가 재앙적인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저조차도 틀릴 수 있고 종종 틀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조언을 자신의 사고방식이라는 틀을 통해 걸러내는 데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제안한 사람의 학위가 아무리 많더라도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무시하는 개념입니다. 인생과 사업에서 무언가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다른 모든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범한 주식을 사는 것은 나중에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이론적인 위험 모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용 가능한 최선의 대안과 비교합니다. 눈앞에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값비싼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좋은 기회를 걸러내고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당신의 자본과 에너지를 재정적 미래를 바꿀 몇몇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념적 일관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뇌는 고정된 의견을 고수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선 생각을 바꾸는 데는 에너지 소모가 수반되고 진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에서 맹목적인 일관성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생각을 스스로 해체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가장 깊이 간직해 온 신념 중 하나라도 버리지 못했다면 그 1년의 성장을 놓친 것입니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능력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지능의 징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생각이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연상 오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을 보고 같은 이유로 미래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고정된 기계가 아닙니다. 기술주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당신이 기술 전문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강세장에서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운이 실력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흔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려면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분석해야 합니다. 결함 있는 과정에서 나온 좋은 결과는 결국 더 큰 실패로 이어지는 함정일 뿐입니다. 사고의 질에 집중하면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복잡성에 대한 부러움은 똑똑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병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이 복잡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난해한 금융 파생 상품과 이해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극도의 단순함을 선호합니다.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수천 개의 변수가 있는 컴퓨터 모델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최고의 기회는 종종 10살짜리 아이에게도 한 단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불필요한 데이터에 파묻힌 세상에서 명료한 사고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잡함을 효율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종종 불을 향한 가장 직접적인 길은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부정적 사회적 증거의 힘을 생각해 보세요. 거품이 낄 때 사람들이 군중을 따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시장에 공황이 닥치면 최고의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공황에 빠지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를 순매수하는 사람이라면 고기 가격이 떨어질 때 기뻐해야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틈을 타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다면 바로 그때가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특별한 기질을 요구하지만 탁월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끝없는 호기심, 이 제가 이룬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똑똑해지기로 결심하는 건 어느 화요일 오후에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끊임없는 학습의 결과입니다. 저는 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덜 어리석은 채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평생 학습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학위를 따자마자 공부를 멈춘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세상에는 20세기의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사고방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시대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정직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십시오. 나쁜 사람과는 좋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조건이라도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파멸할 위험은 100%입니다. 명성은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편법을 써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으로 남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준 신뢰뿐입니다.
임계의 질량 또는 규모의 이점이라는 개념은 왜 어떤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하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용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면 더 많이 팔 수 있고, 더 많이 팔면 더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관료주의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로서 저는 규모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기업의 자만심이라는 짐을 지지 않는 기업을 찾습니다. 그런 기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발견했을 때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러한 미시경제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다음 분기지 DP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적극적인 인내는 제 투자 스타일을 정의하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단 한 번의 중요한 투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기다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구식이라고 하거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찾아오고 가격이 낮고 거래 조건이 완벽할 때 우리는 조금씩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작고 평범한 일들을 합니다. 비결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놀라운 결단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자기 연민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 잘못될 때 사람들은 경제 상황, 정부, 불운 또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은 일종의 정신적 마비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비극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과 결정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만이 합리적인 사고와 성공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할 때 신호 이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관계입니다. 저는 인생을 통해 진정한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지 않은 차, 거절한 값비싼 시계, 피한 화려한 집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당장의 외부적인 인정을 포기함으로써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자유와 자율성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면, 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행복을 좌우할 권한을 넘겨준 것입니다. 재정적 합리성은 자아를 잠재우고 복리이자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유용하게 활용해온 또 다른 사고 모델은 복잡계입니다. 세상은 직선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이며 한 곳의 작은 변화가 다른 곳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결과나 마법의 성공 공식을 약속하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극단적인 최적화가 아니라 회복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도록 삶을 최적화한다면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약간 덜 효율적이더라도 내일 훨씬 더 강인해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돈이라는 게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는 장기적인 생존뿐입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치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마음을 흐리게 하여 눈앞에 있는 기회조차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과거의 불의, 실제든 상상이든 간에
매달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대신 수십 년을 허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훌륭한 투자자이자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원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논리와 객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주 마음을 비우세요. 전문화돼 박식함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특정 분야에 깊이 특화된 인재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위험성은 세상을 매우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항상 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다방면에 능통한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논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현실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력학, 진화론, 그리고 대중심리학을 이해한다면 재무제표 읽는 법만 아는 MBA 졸업생보다 소프트웨어 회사를 분석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다학제적 지식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재정 관리에 1000번의 칼질로 죽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은 큰 위기만이 아닙니다. 작고 불필요한 지출과 반복되는 잘못된 결정들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2%의 수수료, 사용하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그리고 월급 인상에 맞춰 늘어나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신의 자유를 갉아먹는 기생충입니다. 재정적 규율이란 구두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낀 1달러는 평생 당신을 위해 무보수로 일해줄 직원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본을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세속적인 지혜란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모두를 견뎌낼 수 있는 인격을 기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공은 그들을 오만하게 만들고 실패는 그들을 비관적으로 만듭니다. 저는 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순자산의 절반을 잃었다는 차트를 보고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투자에 적합한 기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더 평온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인격은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합리성을 향한 탐구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 매일 연습해야 하는 과정이죠. 자신의 본능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종종 방 안에서 기쁨이나 공포에 소리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로운 자리이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큰 만족감은 통장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비록 쉽지는 않더라도 놀랍도록 단순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 구식 조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함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난해한 비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 우위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이 미터 높이의 허들을 뛰어넘으려 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30cm 높이의 허들을 찾아보세요. 작은 이점들이 쌓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돈은 더 벌 수 있고 회사를 더 살 수도 있지만 단일 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경제적 자유를 활용하여 아름다움, 지식, 그리고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지 않는 분은 그저 더 세련된 형태의 노예 생활일 뿐입니다. 제 목표는 언제나 제 사업을 하는 것이었고 90년이 넘는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고 확신합니다. 후세와 유산에 대한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건물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거나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조금이라도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좋은 조상이 되십시오. 20년 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오늘 내리십시오. 인생은 객관식 시험과 같아서 정답의 대부분은 위에 제시된 답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음 또는 기다려라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절제력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오.